지금부터 첫 번째 강론 영상 시작합니다. 강론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네 번째를 보시면 Q&A가 있는데요. Q&A를 따로 넣은 이유는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종종 질문을 댓글로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봐 주신 질문 내용들을 함께 볼 수 있도록 마지막 영상으로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 목차를 Q&A로 구성하였습니다. 강론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내용, 추가로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달아주세요. 첫 번째 강론 영상에서는 질문 리스트에 대해 주로 다룹니다. 목차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나 교과교육론 영상을 보지 않으셨을 분들을 위해 질문 리스트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질문 리스트는 정답을 쓰지 않고 오직 질문만 목록으로 만들어 아웃풋을 도와주는 자료입니다. 많이들 사용하시는 스제트에서 왼쪽만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론 질문 리스트는 교과교육론 질문 리스트와 달리 과목별로 조금씩 다르게 생겼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따 목차 세 번째, 네 번째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우선 강론 질문 리스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시 자료 보여드릴게요. 교과교육론 질문 리스트와 크게 다를 것 없이 공부한 내용을 아웃풋할 수 있도록 돕는 질문들을 목록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제가 먼저 교과교육론 질문 리스트를 공유했었는데요. 그때 이 질문 리스트라는 방법이 강론에도 적용이 잘 되는 효과적인 방법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감히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왜 효과적인 방법인지, 어떤 장점을 가지는지 챕터 2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활용하시다 보면 몸소 느끼시는 다른 장점들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또 많은 분들에게 적용될 만한 대표적인 4가지 장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점은 청킹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강론에 가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청킹을 활용하실 거예요. 저 또한 청킹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청킹을 써놓을 곳이 마땅치 않지 않나요? 강사분이 주신 강론 자료에 적어놓자니 청킹이 이리저리 분산돼서 오늘 만든 청킹이 뭐가 있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청킹북을 따로 만들자니 그 만드는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그때그때 강론 내용과 연결이 안 돼서 그리 효율적이지 못하더라고요. 만약 강론을 공부하시면서 이 그림과 같은 고민을 하게 되신다면 질문 리스트라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질문 리스트로 1회독을 할 때 그때그때 만들었던 청킹들을 옆에 써놓았어요. 컴퓨터로 질문 리스트를 먼저 만들어서 뽑고 한 번 더 복습을 하면서 여기에 청킹을 옮겨 적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청킹만 암기펜이 쳐져 있다 보니 오늘 청킹을 무엇을 만들었는지도 기억할 수 있고, 오늘 외운 청킹만 따로 복습을 할 수도 있으면서 청킹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아웃풋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질문 리스트는 내용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질문만 주르륵 쓰다 보니 자료를 만드는 데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드는 시간을 활용을 해서 더 혼자 순 공부 시간을 늘릴 수 있고요. 또 파트너 없이도 혼자서 말터디가 가능하고 약한 부분만 따로 집중적으로 아웃풋을 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암기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아웃풋 시간을 확보해주는 방법이다 보니 부족한 암기력을 보완해주는 그런 장점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장점은 내용의 계열성이 잘 보인다는 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강론 내용이 구조화가 잘 된다는 뜻이에요. 내용 정리 없이 질문만 쓰다 보니 한 페이지에 들어오는 내용이 많은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지 한눈에 구조화가 가능한 편입니다. 이 장점은 내용의 계열성이 중요한 수학 강론에서 더더욱 빛을 발한다고 생각해요. 수학 강론을 공부하시게 되면 그 내용에 계열성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실 텐데요. 질문 리스트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계열이 잘 보이면서 각각의 내용에 맞는 지도 방안을 비교하면서 한눈에 공부할 수 있어서 더욱 공부할 때 효과적이었다고 느꼈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교육과정을 취사 선택해서 보지 않으시는 분들에겐 적용이 안 되겠지만 저에게는 좋았던 장점이에요. 바로 교육과정을 포함해서 강론을 함께 아웃풋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교육과정을 외우는 자료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강론 자료에서 한 번 더 아웃풋을 하다 보니 회독을 늘리고 교육과정에 익숙해질 수 있었고요. 강론 내용과 함께 보다 보니 그 강론 내용과 교육과정이 훨씬 연결이 잘 되기도 했어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체육 강론 질문 리스트 자료입니다. 이렇게 왼쪽 편에는 교육과정 내용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이 공부에 큰 방해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질문 리스트보다는 다른 방법을 쓰실 것을 추천드려요. 우선 원문 자료와 질문 리스트 자료를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정답을 봐야 하는 게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 자료를 꼭 들고 다녀야 한다는 것도 불편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원문 자료가 눈에 더 잘 들어와서 상관없었지만 두 번째 단점, 시각파 분들, 공부해야 하는 내용이 내 눈앞에 예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공부가 잘 되시는 분들에게는 질문만 딸랑 있는 질문 리스트라는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내용이 모여있지 않다 보니 빠르게 봐야 하는 최종 해독 때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보완하는 방법, 제 공부 방법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도 그 공부하는 자료가 따로 있는 것보다는 최종 해독 때 빠른 속도를 내지 못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음악 강론은 질문 리스트로 정리하기가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음악 강론만 따로 스제트로 정리했습니다. 질문 리스트라는 방법을 활용하실지 고민이 된다면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리스트 만드는 방법 예시는 영상으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강론 자료를 놓고 꼼꼼히 읽으면서 어떤 부분을 질문으로 만들지 생각해봅니다. 붓글씨를 쓰는 자세의 두 가지라는 질문을 만들면 답은 밑에 있는 완법과 지필법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꼼꼼히 읽으면서 컴퓨터를 켜고 그 컴퓨터에 어떤 질문들을 만들지 타이핑을 쭈르륵 하면서 1회독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독을 하면서 질문을 만드는 걸 1회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을 하는 걸 2회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인쇄하거나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2회독을 합니다. 아웃풋 또는 암기를 하면서 잘 외워지지 않았던 부분은 이렇게 형광펜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공부가 끝난 후 형광펜 부분만 복습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그날 만들었던 청킹을 암기펜으로 쓰면서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목차 과목별 활용 방법인데요. 활용 방법이라기보다는 사실 과목별로 어떻게 정리를 하면 더 좋은지를 알려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자료 다운받는 방법이 나오는데 자료를 다운받고 함께 영상을 보시면 제가 어떤 부분을 설명을 하는지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우선 백구팀 강의 기준 국어 강론의 내용 정리가 내체표 요소와 굉장히 딱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과정 내용뿐만 아니라 내체표 요소를 함께 정리하며 공부하였습니다. 예시 자료인데요. 여기 써있는 좀 옅은 색 회색 박스에 인사말, 일의 순서,
대화 등이 국어 대체표 용어들입니다. 수학은 내용의 계열이 중요하다 보니 목차를 함께 꼭 만들었고요. 정리할 때 교육과정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유의점, 분수와 소수 파트는 여백을 많이 두기가 뭔지 좀 의아하실 텐데요. 이미지 보시면서 설명할게요. 원래대로라면 제가 이렇게 단을 두 단으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꽉 채워서 질문 리스트를 만드는데요. 분수와 소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원리 이해 지도 방법이 손으로 쓰면서 옆에 답을 놓고 공부하는 게 더 잘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두 단을 설정하시되 왼쪽에만 쓰고 오른쪽은 비워두어서 여기에 쓰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분수와 소수 원리 이해 지도 방법은 타이핑을 하기도 정말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서 공부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은 목차를 만들고 교육과정과 함께 정리한다는 점은 수학과 비슷한데요. 교과서 탐구활동 실험 순서와 같이 정리한다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과학 강론이 작년과 같은 순서로 강의가 진행이 된다면 아마 그 단원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 내용을 선생님께서 쭈루룩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들이 순서대로 딱 공부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나오는 교과서 탐구활동에 있는 실험 순서들을 함께 정리하면 강론과 관련하여 어떤 실험이 있었는지를 쭈루룩 파악할 수 있고 또 실험별로 내용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활용 방안인데요. 교육과정이 중요한 내용들은 교육과정을 질문 리스트와 함께 정리하고 강론을 아웃풋할 때 함께 아웃풋 해보세요. 체육, 실과뿐만 아니라 미술, 사회 등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드는 과목은 꼭 교육과정을 함께 정리하시면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료는 교육과정 교과교육론 질문 리스트와 동일하게 초인공에 올려놓겠습니다. 초인공에 검색하셔서 꼭 받아가세요. 다만 제가 앞서 음악은 질문 리스트가 아닌 스제트로 정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스제트를 제가 처음부터 직접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공유받은 자료를 수정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공유하긴 어렵습니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강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론 영상도 여러분들의 임용고시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꼭 댓글로 달아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